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형유찬 아카데미 특별판입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합격한 우리 합격생과의 면담인데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험생 입장에서 본인이 뭐 지금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지만 그 이전에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데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이제 궁금한 점을 항상 그 등 긁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제가 오늘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네. 어디 가서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뭐 네. 진짜 궁금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면접 준비하면서 그 사전조사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전조사서 특강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면접장에서 사전조사서를 얼마나 보시는지 그 비중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주사서를 미리 작성해 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작성하는 데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사전 주사서를 면접관들을 먼저 만나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을 만나는 어떤 첫인상이 사전 주사서인데 일단 내용을 어떻게 많이 쓰고 적게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어떤 친구들은 막 뭐 정말 글씨가 개판이야. 그리고 뭐 썼다가 막 지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물론 급하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첫인상으로 좀 부정적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질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조사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예쁘게 쓰는 법도 반드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한 내용 너무 전문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들어갔는지를 요구하는 거니까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는, 물론 평상시 연습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어요. 뭐 그 정도가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 요번에 이제 항상 그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은데 네.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그리고 면접관들이 정말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지. 경찰 면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면접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죠. 정말 몰라요. 이름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 면접 지원자 뭐 번호 뭐 그것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학벌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공개가 안 돼요. 뭐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그런 거 공개가 안 되고 좀 말 그대로 블라인드야. 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뭐 특이사항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신원조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을 관심 대상 면접자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뭐 전과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표기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보겠죠. 그리고 그 인적성 검사에서 뭐 대부분은 뭐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문제 있는 걸로 나오는 인적성 검사 결과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본인이 실수로 당황해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상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 면접을 하죠. 뭐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파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말 그대로 블라인드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영창을 다녀왔다든지 이거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최종 불합격 경험이 몇 회 정도 있다 이런 것도 아예 그 본인이 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죠. 뭐 영창 갔다 왔어요? 아니 저는 안 안 갔다 갔다 왔어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몇 번 안 떨어졌어요. 몇 번 안 떨어졌어요? 떨어진다 보네. 딱 보니까 이거 합격할 상이야. 네. 눈썹이 찢은 게 합격할 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뭐 합격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기면 다 합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도 생기면 합격이면 거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어떤 질문? 그리고 이제 그 면접관님들이 이제 단체 면접 이제 하시는데 집단 면접. 예. 가끔씩 보면 기출을 아예 벗어난 정말 새로운 것들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은 정말 즉석에서 머릿속에서 이제 내시는 건지 아니면은 항상 그 주제를 벗어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하는 주제를 벗어날 때는 그 즉석으로 혹시 내시는지. 사실 면접관 교육 자료로 이제 면접관들 예상 질문지가 있어요.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근데 이미 그거는 학원가에도 다 오픈돼 있어. 그리고 수험생들도 다 오픈돼 있어. 근데 거기서 질문 안 해.
다만 이제 그 영역에서 그 질문 내용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최신 사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라기보다는 뭐 그 사전에 면접하기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들이 뭐 한 팀이 돼요. 보통 4명, 5명 이렇게 한 팀이 되는데 뭐 집단 면접 수험생들처럼 저희도 한 팀이 되면 각자 질문 영역이 정해지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할 것인지 순서를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해서 그 팀이 움직이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그 항상 그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유형이 따로 있는지 정말 어떤 어투나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썼을 때 그 비호감이 드셔서 이제 인상을 찌푸리시는지 그런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 인간이잖아 면접관들도. 우리 뭐 분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게 생기면 무슨 방긋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만불손한 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쩍벌남 뭐 이런 것도 있어. 본인의 그런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친다고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 당연히 첫인상부터가 눈 찌부러지겠죠. 네, 그러면 이미 뭐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만큼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이제 면접을 잘 준비하고 갔느냐. 이게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관이라는 건 제복을 입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자신감은 결국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가 또 그 바탕이 되는 거고. 그 면접도 이제 그 기준이 다 점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S, A, B, C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과락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면접도 상대 평가를 해요. 그 가나다라 뭐 S, A, B, C 뭐 그런 어떤 식으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하 점수, 그러니까 최하위 점수를 2명 이상이 주게 되면 무조건 이제 탈락이에요. 근데 뭐 보통은 그렇게 탈락시킬 사람들은 보통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면접 한 명이 끝나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 한 명이 끝나면 그 사람 끝나고 나면 우리 면접관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죠. 논의를 한번 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 평가를 한번 딱딱딱딱 들어보고 평가를 하고 집단 면접 같은 경우도 한번 끝나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근데 하를 받게 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집단 면접에서는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나대는데 제대로 못 나대는 사람. 뭐 그런 경우가 너무 좀 튀는 거죠. 그리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정말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준비 방법이 다른 거야.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한 무난하게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일부에 반드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점수가 좀 낮았다, 필기랑 체력이 낮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이걸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필기에서 뭐 0.2배수, 0.1배수이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군복무 경험을 하고 이제 경찰 면접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의경 출신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어느 정도 도움을 되는지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 또 의경들 되게 특채가 있죠. 뭐 거기는 상관없을 거야. 다 의경이니까. 근데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의경도 있고 우리처럼 특공대도 있고 생긴 것도 특공대래요. 깜짝 놀랐네. 보통 의경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의경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경찰 공무원이 되는데 어떤 것을 얻었느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의경이라고 게 다 장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의경 생활을 하면서 좀 경찰관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또 조직의 또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또 의경 생활 중에서 약간은 좀 의경들 전체 내용을 보면 정말 군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 중에도 실무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확실한 장점이 없는 한은 가급적이면 저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경을 통해서 확실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의경이라고 해서 다 장점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면접을 하실 때 이제 과거에 대한 기출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 기출에 대한 그런 걸 얼마나 보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전 교육 과정에서 네. 그 최근 기출 3개년치 정도가 이제 자료가 나와서 또 너무 똑같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 기출 문제는 다시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네. 그건 또 모든 면접에서 당연한 거야. 뭐 작년에 했던 거 또 물어보고 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다만 유사하게 물어보겠죠. 그 유형은. 네. 뭐 그 정도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최신 기출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 왜? 그 똑같이 나올 거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답변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청년기술 아카데미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답변 방식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질문이 와도 평타 이상은 해요. 그리고 잘할 수 있지. 구조화된 답변에 대해서 이게 습득이 되면 어떤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 질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관련된 법률을 알아서 어느 법대로에 따라서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그 답변을 하는 게 그 지식에 대한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질문이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을 열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단한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거 어렵거든. 뭐 그 실제 경찰관들이나 저희 같은 교수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 늘상 다루는 법률이니까 잘 기억하고 내용을 읊을 수 있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객관식 시험만 준비하다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본인이 아는 법이라고 하면, 아는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답변 방식 자체만 좀 논리적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꼭 원하는 게 뭐 법률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답변 태도가 1번이고요. 그리고 그 답변의 전체적인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먹게끔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죠. 이 상황 판단을 얼마나 잘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면접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제일 궁금했던 건데 네. 거짓말하면 정말로 아나요? 면접관들. 저 같은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진짜 같지. 근데 뭐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뭐 종가 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면접관들은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짓말 한다고 뭐 어떤 거짓말? 뭐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안 했는데 네. 혹여나 네. 정말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바로바로 거짓말인 아시는지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거짓말을 한다는 것, 정확하게 면접관들에게 자료가 제공된 것들에 대한 팩트에 대한 거짓말, 뭐 그거는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렇게 과장으로 얘기하든가 아니면 허위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서는 실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정말 사기꾼이 자연스럽게 사기칠 수 있는 거는요, 그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쉬운 건 아니야. 면접장에서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태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답변이 가장 좋아요.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뭐 다 합격한 사람이 질문 궁금한 거 해소하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는 사항들일 거야 아마.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나중에 경찰 되더라도 아주 특공대처럼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